과연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공부 방법과 영상들이 진짜 영어 암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 왜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없을까?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단어 암기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암기가 안 됩니다.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웃음이 나오는 존재예요. 다른 언어를 배우려면 꼭 해야 되는 압박감이 느껴져 스트레스. 그죠. 맞습니다. 재미 너무 없어요. 하기 싫어요. 네.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단어 암기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데 많이 실패를 하죠.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단어 암기를 많이 안 해봐서 몸에 안 익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재미가 없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암기를 하면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아줘야 되는데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면은 이제 10분 정도가 지나면은 60%에서 70% 정도를 다 까먹죠. 여러분들 이미 이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단어 망각곡선,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이제 우리가 까먹는다. 그래서 이제 단어 암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망각과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근데 그게 계속 내가 움직이면서 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까먹는 거를 채워 넣어야 되고 까먹는 걸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암기를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게 지금 직업인 사람,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은 그거는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닌 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과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떤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거냐면은 아예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어하는 분들, 해야 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방법론들과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리면서 단어 암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단어 암기를 할 때 내가 넘어야 되는 그 첫 번째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일단은 단어책을 펼쳐보면 어떻게 생겼죠? 글자 빼곡하죠. 토익 시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할게요. 단어책을 펼쳐보면 단어가 너무 빼곡하고 글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 화면도 나에게 단어 암기란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정말 많은 글자가 빼곡하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두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딱 이겨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 피지컬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습하기까지의 진입 장벽도 내가 다시 책을 펼쳐보고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보다는 뭐가 편하냐면 차라리 휴대폰을 올려다 보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의 유입이 편하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어 공부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일은 뭐냐면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흡수가 되는 일. 그건 바로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편하게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이게 뭐지? 궁금해하는 호기심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sorry, forgive, 오키라고 어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 친구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미안해 용서해 줄래? 그러니까 오키 괜찮아 두 팔 벌려 환영. 너무 얘들이 그림이 이쁘다. 그죠? 이 그림을 보면은 떠오르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죠?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주는 느낌이죠. 그럴 때 관련된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가 있어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사과를 이렇게 하니까요. 이쪽으로 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내 쪽으로 방향이 이제 얘는 방향과 관련돼 있어요. 앞에 A, C가 그래서 to거든요. 그래서 내 쪽으로 네가 하는 사과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받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take라고 하잖아요. 취하는 거. 그러니까 내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겠다, 네 사과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accept라는 단어를 써주면 accept라는 게 어근이 take거든요. 그래서 accept 이러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받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무언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accep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이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편하게 보세요. 어떤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키보드가 안 먹어. We accept, 그죠? 뭐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Discover 뭐죠? 카드, 신용카드들. 그래서 신용카드들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표지판을 내건 곳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는 신용카드도 취급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토익 시험에서 이 accept라는 단어는 뭐 사과를 받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참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뭐라고요? 신용카드 같은 거 받아들인다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해요. 느낌 오죠?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다른 그림 보면은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통 그 아이폰인 분들은 요거 많이 뜨죠? 아이폰인 분들 영어 모드로 해놓으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어 모드로 해놓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영어 공부할 때 좀 이제 외국 나갔다 한 6개월 정도 나갔다 오거나 하면은 영어 모드로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영어로 해놓으면 좋아서 영어 모드로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건 되게 좋은 습관이라 생각해요. 대신에 겉멋스럽게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일반 모드 들어가가지고 막 단어 못 찾고 이러면 다시 그 한글로 돌이키고 그럼 굴욕이야 굴욕. 알겠지? 겉멋으로 하려고는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전 예전에 진짜 많이 그랬거든. 괜히 겉멋스럽게 다 영어로 해놓는 거야. 근데 뭐 잘못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설정 들어가서 찾는데 다 영어 못 알아 먹으면 장난 아니지.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and and accept, hold and accept 이게 뭐냐면은 전화가 걸려올 때 이게 지금 내가 전화 통화할 때 전화가 누군가한테 걸려온 상황이잖아. 그래서 and and accept는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통화 끊고 새로 걸려오는 전화 받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전화하는 거를 hold, 대기,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전화 오는 거 받는 거. 그리고 이건 뭐야? decline, 뭐죠? 거절하는 거.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또 accept가 이렇게 전화 걸려오는 것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요게, 그래서 요게, 죄송해요. 제가 PPT를 이렇게 못 만진다고? 자, 그리고 요거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accept라는 단어를 보고 있는데 accept라는 단어를 보고 노란색이 잘 보이나요? accept라는 단어 보면 이거는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거 남자가 프로포즈 하네요. 그죠? 그죠?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자가 yes, 오케이. 아니면 이건가요? 이 다이아몬드 구매하실래요? yes! 이런가요? 자, 이거는 왜 보여드렸냐면 요것 때문에 이제 내 쪽으로가 A 있으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는 out은 EX거든요. 그래서 accept라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out의 느낌이고 얘가 이제 take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니까 한 명이 빠지죠. 그래서 뭐뭇을 제외하고라고 할 땐 또 accept라고 응용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쪽으로 무언가 사과도 받아들이고 어떤 프로포즈도 받고 전화도 받고 신용카드도 받고 이런 느낌의 단어들은 accep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이제 accept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이 accept라는 단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지금 소리내기 좀 곤란하신 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세요. 배송 실수에 대한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받아주세요의 상황이에요. 우리 배송 실수를 한 거죠. 뭐 부품을 잘못 보내거나 부품은 누락됐거나 아니면은 배송 실수니까 뭐 다른 곳으로 갔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배송 실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에 대한 뉘앙스를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다음 거. 다음 거 이제 사진을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저는 무언가가 하나가 빠져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뭐가 빠져 있냐면은 여기 무언가가 빠져 있어요. 이렇게. 뭐야? 잘 그려 왜? 잘 그리죠? 근데 어렸을 때 미술 좀 했어.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마 안 보일 거야. 글씨가 흐려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An airplane, 비행기는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 should의 수동적인 느낌이야. I should go, 나 가야 해. 오케이?
I should be here. 죄송해요. 저기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약간 이렇게 should의 느낌을 좀 수동적인 느낌을 만드는 건데 An airplane is supposed to have 비행기는 be supposed to have 가지고 있어야 돼. 두 개의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wings. two wings. 그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but this airplane 근데 이 에어플레인은 has only one. 하나만 가지고 있대. One wing is missing. 하나가 없어진 거야. 그 지금 하나가 뭔가 빠져 있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 보면 여러분 이거 뭐 이빨 빠져 있죠. 지금 조각 하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빠져 있죠. 그죠? 레고. 여러분들 레고들 많이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레고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서 어머니한테 많이 사달라고 했다가 근데 또 어머니 또 다 사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 여러분들 요즘에 레고 되게 비싸죠?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막 겨울왕국 이런 것도 레고 있는 것 같던데? 자, 어쨌든 귀엽다, 그지? 이거 약간 미니쉘 같지 않아요? 아, 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진들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느낌 때문에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이제 두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자, 지금 보면 여기가 하나 빠져있죠, 여러분들. 뽕 하고 빠져있죠, 그죠? 핵 비싸요. 진짜 비싸요. 저는 조카들이 이제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죠? 빠져있죠, 그죠? 이 빠진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영어로 쓰면 맞죠? missing, 그죠? missing. 단어가 이렇게 가운데 blank가 쳐 있으니까 단어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missing이라고 하면 뭔가 빠진, 누락된, 뭔가 비어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게 자꾸 PPT 너 왜 그래? 그래서 보면은 빠진 부품은 속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전에가 무슨 상황인지 기억나요? 배송 실수에 대한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 다음 건 뭐예요? 이 빠진 부품은 속달로 보내드렸습니다. 뭔가 내용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빨리 그렇다고 해줘. 내 의도인데 빨리 그렇다고 해줘, 제발. 그죠, 여러분들? 빠진 부품 속달로 보내드렸다. 느낌 오죠?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이번엔 사진 먼저.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뭐 생각나요? 저는 일단 이거 보고 소주 오지게 마셨다. 이게 소주병이 아니면 칭따오 아니면은 스프라이트인데 녹색 병이 뭐 한 개가 있죠. 칠성사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병이고 테라? 나는 지금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와. 쓰레기. 네, 분리수거가 보이죠? 분리수거라는 건 말 그대로 분리하는 거죠. 따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타이밍이 너무 웃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이 단어는 이제 발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separate. 뭐라고요? 시퍼렇다고요? 아니, 좀 들어봐. separate. 두 번째는 separate.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parate 이러면은 분리된 이라는 느낌의 형용사야. 형용사로 쓰면은 separate, 이런 거 있죠. separate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동사로 쓰면은 separat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발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빠르게 진행할 때는 separate 이게 크게 소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원래.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은 좀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소리를 다양하게 내보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오늘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심 없으면 암기 안 해도 돼요. 소리 한번 같이 내보자 이거야. 이거 하나 더 배우면 발음을 두 번이나 같이 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야. 암기가 아니고 이 과정을 두 번이나 할 수 있잖아, 소리를. 그게 포인트야. 계속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 separate가 주는 다른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어때요? 이렇게 갈림길. 느낌 와요? 이렇게 별도로 갈라지는 거, 갈림길.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로 확장된 의미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짠 어때? 지금 이게 분리되어 있지. 네 번째는 이제 이거. 자, 이 그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들? 네, 바로 두 분이 각자 길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찾고 있죠. 아닙니다. 각자 뭐 하는 거죠, 이제? 갈라서는 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헤어지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귀다가 가볍게 헤어지다의 표현은 뭐 break up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divorce 그러니까 이혼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이 그럼 이혼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divorce라는 단어가 어감이 세서 이렇게 separate, 우리 그냥 갈라서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분리수거통부터 해가지고 점점 의미가 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까 바로 separate인데, 요 단어는 이렇게 추적 정보가 담긴 별도의 이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별도라는 건 따로 떨어져서 분리돼서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먼저 보면은, 첫 번째는 배송 실수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사과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진짜 사과 보내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빠진 부품은 우리가 빠른 우편으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그 빠른 우편에 대해서 이제 추적 정보가 담긴 거 이메일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짠!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뭔가 되게 테크놀로지틱하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거 보면 이제 우리 구글 앱이나 네이버 지도 앱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어디 갈 때 길 찾기 같은 거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뭐지? 딱 봤더니 또 하나 보자면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뭔가 추적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를 잘 모으면은 내 물건 배송 어딨나 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칸이 하나가 모자라네, 이런 실수를. 트래킹이란 말 들어봤어요? 트래킹. 트랙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달리는 곳도 얘기하지만 보통 이제 발자국을 따라가다, 추적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게 트랙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었던 거지 네 가지 이야기를 모으면 이렇게 추적 정보가 담긴 별도의 이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좀 전에 문장이랑 똑같죠? 근데 별도의라는 말은 아까 separate, 우리 분리수거통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추적 정보 이미지 보셨죠? 추적이라는 단어는 바로 tracking,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림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뭐 같아요? 따르르르. 좋아. 그러면은 요거 보면요, 두 번째 그림. 처음에는 그냥 알림이었다가 여기 이렇게 뜨르르르 올려가지고 숫자 1이 딱 뜨면 뭘 말하는 거죠? 네,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죠. 저희 지워야겠다. 야,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이제 관리 안 하시거나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이게 뭐 메일인지 카톡인지 보면 이제 가끔씩 보면 이런 분들 계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빨간 글씨로 써있지 않나? 이렇게? 빨간 걸로 와있고 이제 하얀 걸로 써있나?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와있을 때 이거를 notification 뭐라 그러죠? 그죠? 그죠? 이거 신경 안 쓰는 사람 이거 진짜 많죠. 나는 이게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친구들은 특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어플마다 해가지고 겁나 많아, 이러고 숫자가. 알죠? 이거 무슨 그 약간 표지판인 줄 알았어. 우리 그 표지판이 빨간 거에 하얀 글씨 들어갔잖아, 여기. 알죠? 이거랑 그거 알지? 안 읽은 메일 개수. 이거 알지? 이렇게 무언가 와 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notification이라 그러죠. 그죠? notification. 그래서 이제 알림과 같은 통보랑 같은 거 우리가 보통 no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제 앞에 문장이 좀 쌓였으니까 기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뭔가 이제 사과 받아주는 그림에서 배송 실수에 대한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빠진 부품을 이제 속달로 보내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잘 보면서 조금씩 내용 집어넣으세요. 밑줄 진 부분을. 세 번째는 추적 정보가 담긴 별도의 이메일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는 그래서 통보를 못 받으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이 통보라는 거 이메일이겠죠. 이메일 못 받으면 연락해 주세요. 내용 숙지하셨나요? 스토리라인. 자, 그래서 짠.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이 우리말로 뭐죠? 배송 실수에 대한 저희의 사과를 그죠? 두 번째, 무슨 부품이죠? 우리말로 생각해 주세요. 무슨 부품이죠? 네, 속달로 보내드렸다고. 세 번째는 무슨 정보가 담긴 뭐의 이메일을 받을 거죠? 무슨 정보가 담긴? 우리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받지 못하면 연락해 달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내용을요, 영어로 한 번씩 더 바꿔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영어로 바꾸면은 바로 accept.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배송 실수에 대한 저희의 사과를 accept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말로 그 순간에만 단어를 바꿔도 돼요. 두 번째는 missing 부품은 속달로 보내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제 이야기에 귀로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해보셔도 되고 우리말하고 섞어서 missing 부품은 속달로 보내드렸습니다. 세 번째, 트래킹 정보가 담긴 separate 이메일을 받을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트래킹 정보, 아까 이미지 추적하는 거, 트래킹 정보가 담긴 separate 이메일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notification을 받지 못할 경우는, 통보를, 알림을 받지 못할 경우는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말을 넣어서 영어로 계속 하는 거예요. 배송 실수에 대해 이거를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안 보고 하는 단계가 오거든요. 언제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내 말처럼 하게 되는 단계까지가 올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계속 많이 해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단계를 올리고 싶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착하신 것도 많이 하신 건데 단계를 올리고 싶을 때가 와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배송 실수에 대한 저희의 사과를 accept 해주세요를 이렇게 딱 영어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처음에는 일단은 배송 실수에 대한 저희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영어 문장을 읽으세요. 그냥 Please accept our apology. 시작. Please accept our apology.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최대한 이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정말 사과하듯이 사과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듯이만 읽어주세요. 그게 핵심이야. Please accept our apology.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빠진 부품은 속달로 보내드렸습니다. 시작. The missing part was sent via는 뭐뭐를 통해서 어떤 편을 통해서 express는 빠르게, delivery는 배달, 합치면은 express delivery 하면은 속달, 빠르게 보내는 거 있지, 특급 배송. 그럼 그거를 통해서 보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the missing part was sent via express delivery.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빠진 부품은 속달로 보내드렸습니다. The missing part was sent via express delivery. 여러분들 차례. 시작. 영어로 시작. 좋습니다. 아무도 안 했다고요? 괜찮아요. 자, 세 번째. 추적 정보가 담긴 별도의 이메일을 받을 겁니다. 추적이 뭐였지? 맞다. tracking. 별도는 separate. 오케이. 조금 길어요. 가볼게요. You will receive 받을 건데요. 뭐를 받을 거냐면은 the separate email. 별도의 이메일을 받을 거예요. 뭐랑 같이? 추적 정보가 담겨야 되니까 함께 와야 되죠. With the shipment. 배송. Tracking information. 배송 추적 정보. With the shipment tracking information. 이거를 뭐 할 거라고요? You will receive 할 거예요. 어디 안에? The separate email.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잘 추스리면 첫 번째로 별도의 이메일을 받을 겁니다. 먼저 이 말부터 영어로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You will receive the separate email. 시작. You will receive the separate email. 뭐랑 같이? With the shipment tracking information. 시작. With the shipment tracking information. 그렇게. 그래서 다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추적 정보가 담긴 저희가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그거 받으실 거예요. You will receive the separate email with the shipment tracking information. 됐어요? 끝. 자, 만약에 통보 못 받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아까 통보가 좀 스펠링이 길었어. notification. 그죠? 그러면은 if you do not receive the notification, 만약에 do not receive the notification, 만약에 통보를 받지 못하면 please contact us.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If you do not receive the notification, please contact us. 이거를 don't로 바꿔도 되죠. 빠르게 할 거면 if you don't receive 시작. If you don't receive the notification, please contact us.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한 줄씩 모으고요. 요런 정도의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큼을 함께 한 거예요.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더 따라하고 하는 거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자꾸 이제 해보려는 시도도 좋지만 호기심하고 관심을 두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퍼펙트한 공부와 복습 주기와 빡세게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놓으면은 이제 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아직은 좀 마음의 힘이 약하거나 의지력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원래 의지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영어에 대한 기억이 안 좋거나 좀 그런 분들은 또 혹은 마음이 너무 조급한 분들은 잘 암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호기심 위주로 먼저 갖고 있다가 천천히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웠던 구간들 중에서 지금 이 마지막 구간까지 도착 못 하셔도 됐습니다.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데요, 산 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산을 타면서 어느 순간부터 뭔가 건강해지고 멋있고 막 이렇게 뭔가 되게 내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화색이. 그래서 나도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갔더니 나는 처음에 조금만 가고 못 올라가는 거죠. 괜찮아요. 그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날 또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출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어딘가 이사 갔을 때 새로운 길도 처음에는 신경 쓰고 가지만 언제부턴가는 술이 취해서 이렇게 돼도 집에 들어가죠? 눈 뜨면 집이죠? 제가 그래요. 아무튼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시도했던 만큼은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의 분량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늘려볼까라고 하는 마음의 신호가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서 공부량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과 이 내용을 보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음의 문을 좀 가끔씩은 조금 이제 열고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공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 좀 정리를 할게요. 그 첫 번째로 가서 유지 안 할게. 이제 방송 마무리 해야죠, 그죠? 단어 암기란 되게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겪는 거는 일단 괴롭다죠. 뭐 재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분들도 재미는 있지만 이제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문제 풀 때 기억나지 않고 영어를 써야 될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포기를 하거나 그만두거나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암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포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수동적인 학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적인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단어 빽빽이처럼 그걸 암기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속에서 무언가를 캐내려고 하는 공부는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기억이 오래 남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했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진입 장벽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림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써있는 거를 그냥 전통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는, 그럴 때는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열심히 즐겁게 하는데 이만큼씩 그냥 다다다다 암기했던 것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두뇌는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암기할 때 그 행위만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에 대한 감각과 이런 게 없는 분들은 문제 풀 때 적용이 잘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이것도 바로 영어로 문장을 예문을 바로 보는 게 아니고 관련된 단어만 일단은 밑줄 긋고 그 말을 먼저 우리말로 떠올려보고 이 빈칸도 우리말로 먼저 떠올려보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영어로 바꿔보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 단어에 대한 느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욕심이 생기면은 천천히 영어 문장 읽어보고 이 문장도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책을 읽는 피지컬도 생기고 문법적인 것도 생기고 어휘적인 것도 생기고 공부에 대한 그런 희망적, 그러니까 좀 뭔가 관심과 호기심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했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내용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어땠어요? 목소리에 취했어요? 그래요? 재밌었고 목소리에 취했어요? 수아 좀 단어 암기에 대해서 생각 바뀌었어요? 지성이 잘했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또 조만간 뵐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